네, 안녕하세요. 창펄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2026년이죠. 이때 가게 임대료는 얼마가 적정한가, 그리고 배달 장사의 의미, 요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창펄 브랜드인 평상집 사례를 들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책정을 하는 게 적절하겠다, 이런 것들을 좀 가늠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어르신들 있잖아요, 장사하시던 그분들이 얘기할 때 333 법칙을 기억해라, 뭐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이게 대략 15년 전, 그때는 얼추 맞았어요. 뭐 원가로 대충 30% 잡아라, 임대료로 대충 30% 잡아라, 인건비랑 관리비 해서 대충 30% 잡아라, 그래서 대충 10% 남는다. 근데 사장이 직접 일하면 매출 대비해서 뭐 20%에서 25% 남는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한 달에 3천 정도 팔면은 700 정도 가져가고, 한 달에 4천 정도 팔면 1000만 원 정도 가져간다. 그래서 상권이나 목 좋은 곳에서 장사하면 그래도 월 1000 정도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이게 바로 대충 한 15년 전에 제가 알던 공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공식이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죠. 그래서 앞으로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몇 가지 법칙을 몇 개 알려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우선 원가는 30% 정도여야 합니다. 경험상 30%가 넘어가면 약간 운신의 폭이 줄어들어요,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따가 얘기할 배달 부분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건데, 그건 제가 이따가 얘기할 거고. 그리고 임대료는 제 기준에서 예상 일매출의 3일에서 4일치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홀 매출 예상 금액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매장을 제가 발견했어. 내가 지금 계약을 하려고 돌아다니는데 그 매장을 가만히 보니까 하루에 60만 원은 팔 것 같아. 이러면 하루 매출 곱하기 60만 원 곱하기 3일이면 180만 원까지는 내가 봐줄 수 있다는 거고, 4일치라고 한다면 60만 원 곱하기 4일이면 240만 원까지는 적정 임대료야, 이렇게 봐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매장의 스펙과 잠재력을 봤을 때 하루 매출 평균 60만 원이 예상된다고 하면은 180 정도면은 괜찮아. 근데 240만 원까지는 좀 무리가 되더라도 뭐 해볼 수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인건비. 인건비는 업종과 아이템, 특히 그 매장 구조에 따라서 너무나도 가변적이지만, 평상집 사례를 본다면 100만 원 매출까지는 일하시는 분 한 명으로 잡습니다. 주인이 직접 주방에 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요. 그러면 직원 월급이 300만 원이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매출 100만 원이 목표인데 그 목표가 안 나와가지고 앞서 얘기한 대로 하루 매출 60만 원이 나온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한 달에 매출이 1800만 원이죠. 이렇게 되면 아주 부드러운 장사가 되겠죠. 한가할 거 아니에요? 홀 매출이 고작 60만 원이니까 말이죠. 근데 일단 인건비가 300이 나가겠지만, 그러면 1800만 원을 인수분해하면 원가는 30% 해서 540만 원, 임대료는 200만 원이라고 하죠. 그리고 인건비는 아까 얘기한 대로 300만 원, 기타 비용 뭐 100만 원 했을 때 총 비용이 1140만 원이 빠져요. 그럼 1800에서 1140만 원 제하면 66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인원으로는 하루에 100만 원도 쳐낼 수 있으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만약에 3천만 원을 팔게 되면 수익은 급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적정 임대료는 예상 일매출 3, 4일치로 보는 게 맞죠. 그 다음 생각해야 되는 거는 배달 부분인데, 제가 이 배달 때문에 적정 임대료 얘기를 하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배달 장사를 하면 두 가지가 충족돼야 돼요. 가령 예를 들면 내가 지금 홀에 손님이 들어와서 바쁜데 배달도 막 들어오고 있어. 그러면 홀에 나가는 것 때문에 쓰는 나의 공인 비용과 배달 갈 때 쓰는 나의 공임이 같아. 그러면 렉이 걸릴 것 같으니까, 지금 홀을 손님 들어왔는데 배달 손님 들어왔어, 지금 렉이 걸려. 그래서 사람을 하나 더 써야 된다. 이러면은 배달을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평상집이라고 하는 삼계탕 브랜드가 배달을 하는 이유는 어차피 자리 좋은 곳, 목 좋은 곳, 권리금과 임대료가 높은 곳들, 이런 데로 가면 당연히 홀 장사 위주로 가면 좋겠죠. 근데 하다 보면 우리가 창업 비용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좋은 자리를 들어가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배달이 안 남으니까 그냥 장사 안 하고 논다? 그냥 하루 매출 60 팔고 직원이랑 둘이서 논다?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홀 장사를 하고 있더라도 배달을 하는 데 있어서 추가 인원이 안 들어간다면 이건 배달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대신에 시스템으로 풀어야 되는 거죠. 미리 조리해서 담아놔서 10개, 20개 준비해 놓고 바로 나가기만 할 수 있게 해놓으면 되는 거니까. 이러면은 배달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추가 인원, 그 고정비를 늘리지 않고 그 인원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말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배달을 해야 되는 조건은 바로 원가율인데, 이 원가율이 높으면 사실 배달이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아무리 품격 높게 장사를 하더라도 원가율이 지금 40%가 넘는다? 이러면 배달 관련 비용을 만약에 25%를 주게 되면 사실상 팔아도 그냥 남는 찌꺼기
7억이 가져간 꼴이 돼요. 배달이 재미가 없죠. 근데 원가가 30%야. 근데 25% 비용을 줘서 장사를 했어. 그럼 55%가 나가면 45%가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따로 부가 수익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총 고정비에 배달 비율을 넣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배달 매출을 떼놓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평상집으로다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루 평균 100만 원을 원했지만 그래서 사람 한 명을 써서 한 달에 300만 원의 비용을 쓰면서 가게 운영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하루 평균 60만 원 매출밖에 안 나왔다고 치자고요. 홀 매출 기준으로다가. 그럼 한 달에 1,800만 원 매출에 660만 원의 영업이익이 나온 상태란 거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근데 지금 추가로다가 인원을 더 안 쓰고 점심과 저녁에 대충 대여섯 건씩 하루에 40만 원의 배달 매출이 나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추가로 배달 매출이 나온 거잖아요. 그럼 임대료를 추가로 내는 것도 아니고 인건비를 추가로 내는 것도 아니고 원가 플러스 수수료가 그게 원가인데 그 합계가 55%잖아요. 그럼 매출 대비 45%가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루 40만 원 매출에서 45%가 남는다고 하면 하루 18만 원 남는 거잖아요. 이러면 18만 원 곱하기 한 달에 26일 일한다고 치면은 468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와요. 그러면 앞서 얘기한 홀 매출로 다 나온 영업이 660만 원에다가 배달 매출로 나온 468만 원이 합쳐지면 1000만 원이 넘는 영업이익이 완성되는 겁니다. 일단 점포를 계약할 땐 배달 매출을 뺀 홀 예상 매출의 3일에서 4일치 계산하고 배달은 원가율 30% 기준 새롭게 배달로 인해서 추가 인건비를 쓰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배달을 해야 덤으로써 새로운 수익원으로서 의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이거 무시하고 그냥 대충 홀 매출 플러스 배달 매출 합쳐서 7천 8천 팔았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그 합계 매출 때문에 아무 원칙 없이 홀 장사 해야 되고 임대료 비싼 거 들어가고 미친 원가율에 프랜차이즈 물려받아서 원가율 40% 넘어가고 배달 매출이라도 올려야 된다. 그래서 사람 또 써가지고 그 배달 쳐낼 사람을 쓰게 되면 7, 8천 팔아도 안 남아요. 안 남는 것도 문제인데 미친 듯이 그 한정된 동네 수요까지 순식간에 소진해 시켜버리기 때문에 딱 1년 홀 장사 비율이 좀 좋을 때 좀 남나 싶다가도 2년차 되면은 홀 매출 뚝 떨어지고 배달 매출이 확 늘어가지고 매출로 버티는 상황으로 가다가 3년차에는 아예 홀에는 사람 하나 없고 배달 장사로다가 남지도 않는데 그나마도 매출이 떨어지니까 그렇다고 멈출 수도 없다 보니까 또 사람은 쓰는 대로 쓰고 원가 높을 대로 높고 이러다 보니까 이건 버는 것도 아니고 안 버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 부분 지금 요즘 엄청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이런 부분 고려하셔가지고 적정 임대료 그리고 배달을 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좀 가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창풀직이었습니다.